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2026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습니다. 자, 서울특별시가 지방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여기 써있죠. 지방공무원이다. 자, 지방공무원이란 거 우리 지방직이라고 하죠.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거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 지방직이 아니고요.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부 다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서울시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네,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있다. 지방직 시험이다. 그럼 국가직 서울시가 있냐? 그럴 리 없습니다. 왜 서울이 국가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차라리 세종이 그러면 국가직일 수 있지. 왜냐하면 세종에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국가직, 지방직 하고 엔드 하나 더 있던 게 서울시 지방공무원을 따로 시험 봤었어요. 그거 옛날 얘기야 이제. 옛날 예적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 서울시는 그러면 뭐 지방직 보고 서울시 볼 수 있나 이렇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옛날 자료를 보고. 옛날 자료입니다. 옛날 사람이야, 당신은. 그 생각한 순간 옛날 사람입니다. 자, 인원수 나와 있죠. 일반행정 896명. 지방의회는 따로 뽑습니다. 의회가 있어요. 지자체별로 의회가 있죠. 여러분들 선거를 해보면 알잖아요. 의회 또 누구 뽑고, 의원 뽑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을 뽑고, 그잖아요. 다 알면서 왜 그래?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방의회가 몇 년 전부터 따로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원래는 일반행정 뽑아서 보냈는데, 이제, 인사권자가 의회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세무는 지방세죠. 국세가 아니고, 국세는 국가직 시험이 되겠죠. 국세는. 자, 150명. 그 다음에 전산 쭉 보자고요. 사회복지 344. 서울시가 요번에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보다는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시험 보고 합격할 그 시험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지. 옛날에 많이 뽑았는데 과거로 돌아가세요. 과거로 2022년 막 이럴 때 엄청 많이 뽑았어요. 2021년 뭐 과거로 돌아가세요. 네. 안 되는 일이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과거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올해 뽑는 인원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인에게는. 옛날은 어쩌고 저쩌고 뭐 내년에는 내년 생각하지 마요. 어떻게 알아 그게 얼마인지. 자, 토목 역시 많이 뽑죠. 170명. 건축 100. 토목 건축이 가장 많이 모자로 사실 지자체 핵심이 토목 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인허가도 많이 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있죠. 자치구.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치구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뭐 용산구 하는 그 구청에 소속된 그게 이제 기초단체잖아요. 기초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고선 나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망을 합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나는 마포구, 서대문구, 무슨 구 5개인가 써서 내면 그 중에 성적 순으로 착착착착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서울시가 특이해요. 서울시만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다 그래요. 통합으로 모집한 다음에 나눠줍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는 아예 기초단체로 별로 뽑죠. 그냥 수원시, 뭐 안양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죠. 네, 행정학 공부를 안 하셨습니다. 행정학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넘어가고 이거 사회 시간에 나올 텐데 사회를 안 배워서 모르겠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경력 경쟁 있고 의료기술, 방사선 물리치료 있고요. 운전직 있습니다. 45명. 예. 운전직은 사회 자동차 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 법규 있고요. 방호직 한국사 사회입니다. 3명 뽑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시설관리가 있어요. 시설관리 1명 뽑습니다. 1명. 국어 한국사 사회 3과목 봐요. 1명. 근데 참 애매하죠. 1명 뽑는데 지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래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1명인데 내가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이제 물론 내가 너무 잘해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노란색은 인사혁신처에서 전국 동일한 문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하얀색으로 돼 있는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서울시 자체 출제 문제예요. 그래서 국어가 원래는 자체 출제했기 때문에 옛날 방식의 국어였는데 26년도부터는 국어가 이 공무원 시험하고 같은 기조를 맞춥니다. 여기만 서울시만. 다른 지역은 안 그래요. 다른 지역이 거의 없어요. 사실 국어 시험을 보는 게 거의 없다고. 자, 그렇게 한다고 미리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뭐 한국사는 그렇고 뭐 사회라는 과목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사회가 들어갔어요. 사회는 고등학교 사회 과목과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두 개는 나눠져 있죠. 고등학교 과목이 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훈청 추천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보훈청 추천을 받고 나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 상급으로 대체된다. 예정이 아니라 대체됩니다. 네, 그게 예정이지 뭐. 네, 그래서 27년부터는 한능검 상급이 있으니까 27년 시험 보실 분들은 올해 따야 되겠죠. 당연히 내년 돼서 뭐 따고 어쩌고 네, 그럴 시간 없습니다. 네, 올해 반드시 따놔라 하는 거고요. 보훈청 추천 나오죠. 밑에 여기다 전화해서 물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서 접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돼야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나오죠. 방금 얘기했던 합격자의 근무 예정 기간은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소가 있어요. 보통 본청은 못 가. 9급은 거의 다 사업소로 가요. 사업소를 가거나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이러니까 종로구에 25개 자치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로구 등이죠. 등. 이제 국어를 못하면 시험을 못 봐요. 그죠? 이제 시험 자체가 국어가 이런 걸 문해력을 보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뭐 이런. 저는 강남구 사는데 그럼 강남구 못 가나요? 25개 자치구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로 간다 이런 거고. 지방의회도 자치구에 또 의회가 있어요. 네. 마포구에도 의회가 있고 서대문구에도 의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간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보시면 1, 2차 시험 병합 실시. 병합이라는 건 합친다는 뜻이야. 합친다. 그러니까 1차, 2차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합친다. 자, 1차가 뭐고 2차가 뭔데 그럴까 하면 여기 나오면 보면 국어, 영어, 한국사 있죠. 이게 1차예요. 나머지 두 과목이 2차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 필요는 없어. 그냥 5과목 보는데 알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4과목 보겠죠. 네, 그게 병합입니다. 병합. 그 선택형 뭐예요? 객관식이란 뜻입니다. 객관식. 네. 이거 갖고 막 며칠 동안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되죠? 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선택 과목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지정 5과목이에요. 현재는. 물론 이제 3과목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3과목이지. 자, 시간은 110분이죠. 국어, 영어가 출제 기조 변경되면서 5분씩 연장했죠. 여기 써 있고 다 써 있네 여기도. 여기 이제 방호 시설 관리 기계 시설에 있는 국어도 똑같이 출제 기조 변경이 돼서 5분 연장했습니다. 5분 연장했어요. 그래서 65분이 됐어요. 국어가 들어있는 과목들은. 자, 그 다음 뭐 이거 다 보면 되고 응시 자격 이제 2008년생부터 가능합니다. 뭐 자기 나이가 몇 월인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2008년 12월 30일 이전이니까 다 된다는 소리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 된다는 거. 2008년생부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고3부터 가능합니다. 거의 합격을 못하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한두 명 합격해요. 그러니까 네. 고1 때부터 막 공부해서 합격하는 분이 있기도 해요. 그냥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도 그런 질문 했어요. 제가 뭐 생일이 며칠인데 만 18세가 돼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안 봐서 그렇죠. 이거 한 줄만 봤으면 그냥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 이 얘기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뭐야?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아니다. 저게 1월 1일 이전이라 그랬으면 2007년까지 7년생부터 되는 거잖아요. 근데 12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다 되는 거잖아.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 경력. 네, 어떤 건 자격증이고 어떤 건 면허증이죠. 네, 그거 모른다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 안 한 거다. 면허와 자격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증, 면허증, 경력. 자, 퀴즈. 자, 여기서 면허증 볼까요? 간호사. 네, 간호사 면허죠. 네. 사회복지사 상급 뭐예요? 자격증이죠. 네.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 원서 접수할 때 아직 못 땄어. 사회복지 특히 막 8월 달에 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땄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써 있잖아. 해당 시험에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 9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9월 11일. 날짜도 박혀 있죠. 유효한 한 거는 9월 11일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야. 9월 11일까지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 8월 달에 아마 나올 거야. 7, 8월 달에 나오는데 만약에 9월 10일을 넘긴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무조건. 합격했어도 탈락입니다. 이 기본 자격이 안 돼서. 나머지 다 마찬가지고요. 운전면허 특히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역시 날짜는 요때까지예요. 그래서 1년이 9월 11일까지 안 된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또 무조건.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 떨어지신 분 있어요. 면접 본 사람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물론 이제 뒤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자, 서울특별시는 거주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주 제한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격증이 없어서 떨어진 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저소득층 여기서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국가직도 마찬가지인데 본인 생각에 그냥 저소득인 거야. 그리고 본인 생각에 한부모 가족인 거야. 본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문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문서가.
서류가 나와요. 서류가 딱 이렇게 써 있는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조건대로. 그래서 요 저소득에서 많이 탈락합니다, 진짜로. 합격했는데 나중에 보면 탈락이에요. 최종 합격 탈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은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면 저런 서류가 안 돼서 탈락합니다. 보통 필기 시험 보고 나서 제출하라 그래요. 필기 시험 보고 나서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했는데 면접 때는 못 오는 거죠. 예, 그 탈락을 해버리 서류상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네, 충족 하나 보려고. 자, 응시원서 접수 3월 23일부터 3월 27일 전국동일입니다. 3월 23일부터 27일. 이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근데 교행은 어디 갔어요? 교행 없어요. 이거는 서울특별시 지자체에 대한 거고 교행은 교육청 소속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은 별도로 시험 공고가 3월 초에 나옵니다. 3월 초에 교행.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예.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시험 공고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 공무원이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 공고, 지방직은 지방직 시험인데 교행은 교육청 소속이에요. 예, 교육청 소속. 교육청을 좀 별도로 분리해놔서 그래. 아까 얘기했죠. 인사권자가 다르니까 따로 선발한다. 그리고 비슷한 건데 뭐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나 요 시험 날짜 같아요. 시험 날짜가 같고 교육청하고 그다음 시험 문제도 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같아요. 같은 과목일 때 같아요. 다른 과목인데 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지 않아요? 교육학개론하고 행정학개론이 같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같아? 아니 누가 같다는데 누가 같대? 시험 문제가 같다고 방송하더래요. 시험 문제가 국어, 영어, 한국사하고 행정법 총론이 같다는 얘기지. 나머지 과목명이 다른데 그게 같을 리가 없잖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국가직 시험 문제와 지방직 시험 문제 동일합니까? 야, 동일하면 같은 날 봐야지. 다른 날 보면 뭐 지방직은 다 만점이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말이 안 된다 그래. 네. 근데 결국 본인이 의심이 가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응시원서는 3월 23일부터 27일 전국 동일. 어디서 해요? 로컬 고시점, 로컬점 고시점 고점 K야. 서울특별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모든 거는 여기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에 나옵니다. 뭐 시험 공고 나오고 뭐 경쟁률 나오고 합격자 발표 나오고 여기 다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찾기 어려워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는 찾을 수 있는데 이거 잘 안 봐요. 그래서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 가면 됩니다. 자, 필기시험 6월 20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7월 23일. 자, 6월 4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응시표 출력하는 날입니다. 응시표. 그럼 본인이 어디서 시험 보는지 나와요.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서대문구 사는데 강남에 가서 시험 보래.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래요. 주소랑 상관없습니다. 주소랑 상관없어요. 주소를 매칭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쫙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뭐 일반 행정직은 어느 학교로 가라 뭐 이런 식의 일종의. 그래서 내가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서울시 아니지만 서울이 워낙 넓으니까. 예. 그래도 지하철 1시간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울은 그러니까. 자, 응시원서 접수하는 거는 나중에 보면 되고요. 네, 다 필요 없고요. 네, 시험 공고에서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또 다시 도와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본인만 손해. 지난주에 무슨 원서 접수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지난주였나?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시험 공고를 안 봤대. 네, 웃지요. 네, 웃지요. 자, 이거 전부 다. 예. 자, 가산점 있죠? 가산점은 전국 동일하게 시험 보고 나서 본 날부터 토요일부터 6월 20일 토요일이죠? 그날부터 3일 동안 입력합니다. 이게 그냥 공통이에요. 전국 다. 그래서 미리 가산점 입력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가산점.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산업기사 5%, 기능사 3%. 자,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는 9급만 나와 있습니다. 9급만 지금 7급이 없죠? 7급은 예고로만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뽑겠다 하고. 서울시만 그래요. 다른 데는 이미 확정 지어서 나오거든요. 7급까지. 그런데 여기도 확정은 아니고 예정은 나와요. 예정은 나오는데 여기 이 파일 말고 G 파일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2회 시험 뭐 예고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있죠. 이제 이거 아니구나. 네, 그래서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일반 행정은 변호사, 변리사 5%입니다. 5%. 네, 5% 줘요. 5%면 평균 5점입니다. 평균 5점. 그러니까 내 점수가 만약 80점이야. 그러면 85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네, 여기 가산점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전체에다가 5를 더해요. 뭐 5를 더한 다음에 5씩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뭐예요? 5예요. 결국은. 네, 만점에 본인 점수가 아니라 만점에 보냅니다. 만점에. 자, 그다음에 이제 예고했던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부침이 이렇게 있는데 부침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요거 하나 2회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사전에 7급이 이제 여기 있어요. 192명. 네, 아마 서울로 다 몰려올 것 같아요. 7급은 인천광역시는 7급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리 예고했어요.
기계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7급이 있긴 있어요. 자, 9급 보고 나서 7급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격만 되면 됩니다. 자격만. 그다음에 기술계고가 2회에 있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10월 달에 보는 10월 말인가 보죠. 10월 30일 날 보죠. 10월 30일 날 기술계고 전부 다 같이 봅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그 다음에 연구사도 같이 보고요. 이렇게 미리 그래서 다 예고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보셔야 되고, 이제 7급 보실 분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침 2가 또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해가지고, 네, 9급 기술계고는 학교에서 알려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급 공개경쟁인문시험에 아까 국어 얘기했죠. 국어 출제기조 전환됐다고. 네, 방호, 시설관리, 기계시설, 전기시설 국어가 들어있던 자체 출제 문제도 이제는 출제기조 변경됐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 공무원 시험에 보는 국어랑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고. 자, 27년 변경사항 7급에서 피셋이 도입된다. 7급에서 된다. 7급에서 9급도 된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가 또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26년에 올해에 언제 할지를 검토한대요. 이 피셋을 대체를 할 건데 언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랬더니 26년에 추진하면 27년부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공부해 사람들은? 교재 누가 만들어? 못 만들잖아. 7급 거 같이 봐? 못 봐. 7급 걸 왜 봐? 9급용이 또 따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예상은 28년, 29년 요 정도 되겠죠. 뭐 29년 정도 될 것 같아 생각에. 제 예상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 9급에서 한국사가 대체된다. 한국사로 한 과목이 빠지잖아요. 그럼 4과목이 되잖아. 4과목 되니까 이게 20문항씩 하니까 변별력 없다. 그래서 25문항씩 해서, 네, 총 100문항으로, 맞죠? 100문항으로 바꾸고, 네, 시험은 110분. 시험은 역시 110분으로 그냥, 네, 갑니다. 그 다음에 간호 8급 있죠? 간호 8급. 간호 8급은 뭐랑 같다?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도 간호 8급 보시는 분은 3급 이상 따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적, 직류 2차 과목 변경되고,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이 변경했다. 현행은 최종 합격자 예정, 선발 예정, 초과 동점 자격증에 모두 합격 처리했는데, 전문 과목 이거는 이미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이미. 이거 해놓은 건데 왜 지금 나왔지? 네. 전문 과목 총득점, 총득점이, 총득점 맞는데 이건데? 네, 이상합니다. 어쨌든. 네. 그 다음에 기술계고 또 나오고, 기술계고 또 나오고. 자, 요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 파일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네, 지방공무원이에요. 서울특별시도. 난 지방에 안 사니까 지방공무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어사전 딱 찾아보세요. 세 번째 뜻에 중앙에 반대되는 뭐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7급 보신 분들은 요거 이제 인원수 나왔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